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책방의 유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책과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정말 이런 유튜브나 브런치를 할 여유가 없이 너무 막 소진되어 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앞으로는 영상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올린 영상을 보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이렇게 조금 짬을 내서 촬영을 하는 중인데요. 먼저 본격적인 책 소개 전에 제가 그동안 경주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거기에 괜찮은 서점이 있는지 항상 찾아보고 가는데 경주에서는 황리단길에 있는 서점 어서어서에 들렸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이 오은 시인의 시집 한 권, 나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아침달 출판사의 시집 한 권을 사봤고요.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엽서들을 사왔습니다. 어서어서에는 한쪽 벽면에 아예 시집들만 따로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책을 사면 그리고 또 읽는 약이라고 쓰여져 있는 약봉투에 담아준다거나 또 뭐 작은 이런 책갈피를 주고 그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스탬프로 직접 꾸밀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모로 마케팅을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 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는 편이고 손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황리단길 근처에 있는 로컬 카페들, 뭐 향미사 같이 책 관련된 책이나 책 굿즈를 파는 그런 카페들에서도 어서어서의 굿즈를 팔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동네의 가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되게 좋았어요. 외관도 예쁘고 내부도 아늑하니까 경주에 가게 되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시집은 몇몇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따로 나중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엽서는 계산대에 있는 거를 발견하고 맨 처음에 요 하나를 사왔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몇 장이나 더 사올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우야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만든 엽서인데요. 봉투에 보면 노년의 여유를 동경하며 노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노인을 만나며 당신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우리가 나이듦에 대해서 되게 두렵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진 않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엽서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엽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힙한 할머니들의 그림이 가득가득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서 뒷면에 제 친구들한테 쓰는 카드도 그 사람이 어떤 노인이 될 것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닮은 할머니의 얼굴 뒷면에 친구들한테 카드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장은 제 방에 걸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우야다 스튜디오를 인스타에 검색해보시면 나오더라고요. 한번 마음에 드시면 가서 찾아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책을 가져와 볼 건데 오늘 소개할 책은 안주연 작가의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딱 번아웃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뒷면에 보면 이렇게 다시 활달해진 모습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 오랜만에 사실 돌아오는 거라서 문학 작품을 가져올까도 생각을 했는데 쉬는 동안 읽은 이 책이 저는 꽤 좋았거든요. 게다가 요즘 제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주제라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전 이 책을 예스24에서 하는 책기라웃 팟캐스트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이 책은 한마디로 번아웃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번아웃에 시달리면서도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는 번아웃조차도 그걸 겪을 자격을 따져가면서 스스로를 압박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애를 썼나?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했나? 나를 인격 모독하는 상사가 있었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 책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가볍고, 얇고, 이렇게 다가가기가 편한 책이어서 번아웃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어들었다가, 어쩌면 내가 번아웃? 하면서 점점 빠져들고, 헐, 나는 번아웃이었구나 하는 충격으로 나아가더라고요. 네,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쩜 그렇게 제 마음 같은지 읽는 족족 공감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져서 저 자신의 백과사전에 번아웃이라고 등재해도 될 지경인데 더 이상 나는 충분히 애쓰지 않았으니까 번아웃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잔인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특히 그렇게 느꼈던 몇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유교적인 서열주의와 군대식 상명하복 분위기가 뒤섞인 남성적이고 경직된 문화가 주를 이룬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상당히 민주화되고 합리적으로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최고 결정권자의 한마디나 상사의 기분, 회사 내 인맥 구조가 업무적 의사결정 및 조직 운영,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업무 매뉴얼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직속 상사가 후배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직위가 낮거나 사내에서 영향력이 적은 직원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꼭 필요한 교육이나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심기를 미리 파악해 맞추어주고 의전을 잘하는 사람을 눈치가 빠르다, 사회생활을 잘한다 라고 축혀 올리는 분위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좀 더 확대하면 이러한 서열 및 의전 문화가 고객사 또는 하청을 주는 업체 담당자에 대한 감정노동을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고객 응대가 주요 업무가 아닌 직장인데도 여러모로 직장 동료나 상사에 대한 감정노동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노동이 번아웃의 주요 원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사실이고 감정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승무원, 콜센터 직원, 상담사 이런 분들만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했지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고 센스가 있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인 거죠. 저는 진짜 회사원으로서 이 부분을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제가 막 이렇게 인덱스를 쫙 붙여놨는데 무언가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인센티브 사랑법에 익숙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불안과 강박을 쉽게 느끼는지 또 공적인 커리어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취미생활이나 SNS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브랜딩해야 하는 요즘 사회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이 책에는 경험자아와 관찰자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자아와 그런 스스로를 관찰하는 관찰자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감시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모습이 괜찮은가? 이렇게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검열당하는 상태로 오히려 그 경험 자체에는 집중하지 못하면서 쉽게 피로해진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저는 정말 이분이 저랑 1대1 상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실 스트레스라는 건 비상체제에 반응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뇌를 더 효율적으로 가동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지속된 피로의 누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셧다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은 뒤로 가면서 그 번아웃에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소개를 해줍니다. 물론 그 번아웃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그걸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 더 집중을 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 개개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리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앞에서 스스로 번아웃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 게 이 책의 가장 장점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사실 이런 동료들이 요즘 너무너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저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와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는 자신에게 네가 뭘 했다고 번아웃이야? 남들은 그거보다 더해. 하고 생각을 마음속으로조차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지쳐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고 되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언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심한 월요병을 앓고 막 금요일 저녁에 미친 듯이 막 술 먹고 놀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우울증 상태가 되고 또 연차를 막 목숨 걸고 기다리고 연차나 휴일이 되면 국내와 뭐 코로나 전에는 해외를 가리지 않고 막 미친 듯이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게 뭔가 집단적 우울증 또는 집단적 번아웃 상태에 가깝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늘 회사나 또는 학교에 가기 싫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더 이상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일이 또는 다음 주가 오는 게 무섭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지친 거예요. 그 사실을 자신부터 스스로 인정하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그래, 나는 좀 지친 것 같아 하는 소진감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책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담이든 휴식이든 무엇이라도 주어야 한다고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조금 여유를 주기로 해서 영상이 앞으로도 자주 올라오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늘 꾸준히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고 여유로운 한 주가 되시고요. 또 너무 지치는 일 없이 평온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